오늘 주제는 코딩, 코드, 그리고 이제 SI 개발 이렇게 세 가지를 주제로 묶어봤는데요. 뭐 제목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차근차근 한번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즘에 그 옵시디언에 푹 빠져서 유튜브 막 검색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김익환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주제로 알고리즘이 자꾸 뜨더라고요. 뭐 예, 요 분입니다. 김익환 교수님, 뭐 기록학자라고 하시는데 이분 근데 굉장히 그 좋아요. 내용이 굉장히 그 뭐 기록이나 노트 뭐 이런 거 말고도 그냥 상당히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이 뜨길래 그 중에서 이제 세컨드 브레인 관련해서도 알고리즘이 많이 뜨는데, 이 세컨드 브레인에서 뭔가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CODE, 코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에 COED 대문자로 이렇게 써놨던 거고요. 요거의 의미를 차근차근 음미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제 개발자로서 코딩하는 거랑 뭔가 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노트로 쭉 정리를 하고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코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 영상의 목표이고요. 뭐 우리가 뭐 문법 많이 배우죠. 포문도 배우고 변수도 보고 함수도 보고 뭐 이런 거 많이 배우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세컨드 브레인의 코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 브레인의 코드가 뭐냐? 이 책 티아고 포르테라는 분이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적었습니다. 거기 안에 CODE, 아예 결론부터 보여드릴게요. Capture, Organize, Distilled, Express의 약자를 합쳐서 코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개발자가 하는 그 코드하고 단어가 똑같죠.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너무 좀 이제 그 점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거기서 수집, 정리하고 추출하고 표현하는 거, 요거를 CODE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기본으로 해서 몇 가지 이제 예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빅데이터, 두 번째로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이 단계가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연결이 되는지, 단위 코딩, 실제로 우리가 코딩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코드하고 또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 예제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SI 개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 추적성, 개발자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 추적성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 분석에 코드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탐색 및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처리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이 모델링이 되면은 이 모델링한 것을 이제 눈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각화라는 작업, 기본적으로 네 가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세컨드 브레인에서 얘기하는 코드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그 단계가.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는 우리가 일단은 뭐 엑셀이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든 이 원천 데이터 있죠. 이 원천 데이터를 그냥 막 모으는 거예요. 막 모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았으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정리를 하는 과정을 데이터 탐색 및 전처리라고 하는데, 탐색 과정이라고 하죠. 이 탐색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이 내가 좀 감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추출해내요. 이렇게 탐색을 하죠.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어떻게 하냐, 이제 속성별로,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속성 단위로 뭔가 이렇게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자체가 좀 이상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아봤는데 뭐 값이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 값이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이렇게 걸러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처리라고 하고, 이렇게 전처리 되면은 이제 속성들이 파악이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이제 그룹이, 공통 속성을 가진 그룹이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죠. 데이터베이스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속성들을 쭉 모아놓은 걸 뭐라 그러죠? 테이블이라고 하죠. 예, 그 과정이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제 눈에 보여주는 쪽으로 시각화 하는 게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큰 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코드의 네 가지 단계하고의 관련성을 한번 보자면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수많은 개발 방법론들이 있죠. 웹 개발에. 가장 싫어하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론이 또 폭포수 개발, 폭포수 공정이죠.
거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살펴보자면,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을 수집하죠.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막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단계가 이제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계된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코드로 코딩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추출이라고 저는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쓸 수 있게끔 배포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 이 부분을 익스프레스로 매칭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딱딱 맞더라고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단위 코딩.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관련 있는 부분이죠. 코딩한 부분이니까. 자, 코딩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세컨드 브레인의 코드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아, 코딩하는 과정을 이 CODE라는 걸로 4단계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처음에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거고요. 단위 코딩에 있어서 CODE를 적용을 시켜보자면은, 우선은 이제 설계서를 이제 설계자가 주겠죠. 예, 주면은 이제 그 설계서를 개발자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화면 설계서 이렇게 설계자가 PL이나 PM 이제 툭 던지면은 개발자가 그냥 그거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코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그러면 안 되고요. 개발자도 설계서를 받았으면 수집이잖아요. 수집했으면 그 수집한 거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해요. 그 수집 캡처 단계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기본적인 코딩 플로우를 이렇게 프로토타이핑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코드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메모장에다가 아웃라인 형태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전체 플로우를 내 머릿속에 다 담은 상태, 혹은 문서로 살짝 노트가 된 상태에서 코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유닛 테스트를 수행을 해서 성공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코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추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개발자가 단위 코딩을 쭉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이 단계가 잘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왜 안 되냐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게요. 그게 바로 이제 추적성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 각 단계별로 수집, 정리, 추출, 표현, 이 단계별로 진행이 될 때 수집에서 정리로 갔으면 정리는 수집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는 A라는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데 C라는 모듈을 개발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C라는 모듈을 개발을 하려면 C라는 모듈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수집 단계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집 단계에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는 부분이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막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하던가, 아니면 메모장에 아웃라인으로 그냥 좀 적어보던가, 뭐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된 걸 가지고 코딩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코딩을 이제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도 하고 이제 배포도 진행이 되게끔 준비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왜 코딩이 잘 진행이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몰라도 여러분들은 요 단계에 의해서 코딩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를 모르니까 내가 왜 잘 안 되는지 그동안 잘 몰랐던 거죠. 왜 안 되냐? 대부분은 이겁니다. 미진한 설계. 첫 번째, 수집. 자, 이 미진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설계자가 설계를 미진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설계자가 준 설계서를 개발자가 분석을 덜 한 것도 미진한 설계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수집이 덜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뭐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구현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설계서 내용이 없어요. 개발자는 그러죠. 아, 저 설계서에 없어가지고 개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요구사항이 누락되어 있었던 거죠. 설계자한테 가가지고, 아, 너 왜 이거 설계 안 했냐? 그래서 개발자가 개발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설계자는 그런 요구사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회의록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가고, 그러면 또 현업이랑 미팅했을 때 현업은 아유 그때 회의할 때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진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설계자가 설계를 미진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계자가 설계를 미진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은 개발자가 설계서를 분석을 덜 했을 수도 있다. 자, 개발자가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설계서 내용을 조금만 더 꼼꼼하게 분석을 했더라면은 설계자가 누락한 거, 혹은 SI 개발은 도메인 중심적으로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를 좀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왜 이런 부분이 빠져 있을까? 이런 부분하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SI의 재미는 그런 거죠. 내가 도메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설계자고 현업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내 경험이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맛에 SI를 하는 건데, 어쨌든 코딩하다가 코딩이 막혔다. 그러면 대부분은 분석이 덜 됐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미진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나는 이제 개발을 많이 해봤으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런 것도 들어가면 되겠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코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오버 엔지니어링보다는 언더 엔지니어링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상 코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설계서에 있는 내용을 분석해서 토론을 통해서 뭔가 보완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설계서라든지 요구사항이 추가가 돼야 되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상상 코딩해서 덧붙이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김익환 교수님과 세컨드 브레인 요거를 얘기를 하다가 개발의 이제 코딩 단계까지 설명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예,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